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농산물을 어떻게 명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명품 마케팅 전략을 함께 강의할 창의전략연구소의 유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앞에 보이시는 대로 농산물 마케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거래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명품화를 위해서 조직화와 그 전략,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많은 기회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친환경 전략,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꿈들이 있는 억대 농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의 간단한 양력은 저는 제일제당 회사에서 해외 사업에서 식품을 수출했고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컨설팅을 거치고요. 많은 농업인들에게 마케팅 전략을 강의하고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명예 부군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전문 분야는 여러분들의 마케팅, 농업인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변화 혁신에 대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좀 오래됐긴 했지만 다양한 위촉장들, 저렇게 표창도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뭐 유희성 내지는 강소농 이렇게 치면, 강소농 유희성 이렇게 치면 저의 그 강의 활동들과 블로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 내용 중에 참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저의 강의 분야입니다. 주로 마케팅인데요. 주로 오늘은 여러분과 마케팅을 나눌 거기 때문에 마케팅의 원리와 이해, 그리고 마케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을 알리기 위한 축제, 관광 이런 내용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 이제 약으로 팔아라라는 주제로 강의한 지가 한 10몇 년이 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약식동원, 우리 약과 음식은 원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농산물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더 멋진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FTA를 이기는 농산물 마케팅 전략부터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을 알리는 저런 책들도 써서 지역에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예, 첫 번째, 우리 농업인들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바쁜 시간에 정말 농촌이 한가하지 않고 늘 다음을 준비해서 바쁩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정관념은 정신적인 나병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진에 있는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알고 보면 나병균이 살을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균이 이 통증, 아픈 걸 못 느끼게 한대요.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그걸 빨리, 아프니까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 아파야 되는데 그냥 고름이 생겨도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로 그대로 두면 결국엔 우리 몸을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데를 잘라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되는 세상, 바뀌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엔 큰 위기와 곤란함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수많은 강좌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과 소비자들이 변하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승만 대통령 사진인데 저분이 자주 얘기하신 게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개별 농업인들이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로 팀을 꾸려서 장목반, 뭐 조합 이런 규모 안에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각자의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서로 합심하고 화합하면 지역의 명품 브랜드로도 자리매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좀 잘 화합하시고 서로 양보하신다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마케팅 강의에 앞서서 저는 한 15년째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농업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개개인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개개인은 유능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뭔가 힘을 합쳐서 할 때는 분열이 잘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씨 아저씨가 계시고 이씨 아저씨가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 요즘 쌀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지역에서 쌀을 생산해서 김씨 아저씨는 온라인에서 23,000원에 쌀을 한 10kg 정도에 팔고 있고 이씨 아저씨는 21,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연합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2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김씨 아저씨는 얼마를 더 벌어요? 2,000원을 추가로 벌게 되고 이씨 아저씨는 4,000원을 추가로 벌게 돼요. 자, 둘이 각자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보다 뭔가 합심해서 함께하면 둘 다 이득이에요. 근데 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누가 안 한다고 할까요? 김씨 아저씨가 안 한다고 할까요? 이씨 아저씨가 안 한다고 할까요? 김씨 아저씨가 안 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억울한 거예요. 똑같이 합심해서 했는데 이씨 아저씨는 추가로 4,000원을 더 벌고 나는 2,000원밖에 더 못 보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왜 마케팅 강의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자의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단위로 농업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중간 유통업자나 최종 소비자와 협상을 할 때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물량이 품질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물량이 작으면 우리가 대형 거래처라든가 큰 거래처랑 거래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균질화된 아주 일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된 농산물의 물량이 확보가 되면 여러 거래처들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케팅 강의에서 왜 자꾸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단위부터 잘 똘똘 뭉쳐서 우리 농촌이 마케팅을 잘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저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요.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농업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저것이 왜 핵심적으로 중요한지 많이들 직거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직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SNS나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게 왜 핵심인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거래, 두 번째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 위에 전략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직거래와 친환경 전략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직거래라고 생각하시는 분, 친환경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직거래를 먼저 힘을 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써놨잖아요. 1번, 2번이라고. 저걸 보고도 못 맞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국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농사가 이게 많이 그만큼의 노력에 비해서 소비자들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고 서로 신뢰가 구축이 안 돼서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먼저 내가 많은 고객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나라는 사람의 신뢰를 구축한 후에 그 다음에 서서히 친환경 농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직거래가 왜 필요한지 저기 유통 왜곡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직거래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인터넷과 택배 이런 서비스 마인드만 잘 갖춰진다면 지금 현재 모든 소비자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제품을 주문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은 뭐냐면 한참 된 이야기지만 FTA를 비롯해서 외국 농산물이 막 수입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먹고 살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요 아토피부터 해서요 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럼 몸이 아예 안 아프면 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몸이 왜 아파졌어? 모든 것들이 음식으로부터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부자들은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TV를 보게 되면 많은 건강 프로들이 있어요. 막 의사 선생님도 나와서 막 하는데 최종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생활 습관과 먹거리를 바꿔라라는 게 최종이에요. 그럼 그 먹거리가 뭐겠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그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농업,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달았어요. 농업, 풍년이 들어도 망하고 흉년이 들어도 망한다. 저게 무슨 말인가? 유통 왜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산지에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따라서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산지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요. 어떤 이유로 너무 많이 생산됐거나 뭐 이러면 폭락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원래는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때 유통상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산지에서 싸게 사다가 가격은 옛날 그대로 팔다 보니까 이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실제로 해서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들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사과는 요 정도 가격에 살 거야. 근데 산지 가격이 너무 오르면 거기다 마진을 많이 붙이면 안 팔려요. 최근에 제가 과일을 사러 갔더니 그 과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산지 가격이 올라서 자기가 과일을 갖다 놓고 팔아도 마진을 아주 조금 붙여도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유통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요, 풍년이 들어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5%만 늘어도 농산물 가격은 5%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유통의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책은 직거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제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FTA라는 것들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고 싸고 저렴한 농산물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우리 과일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요, 뭐 캘리포니아산 뭐 오렌지 이런 건요, 뭐 한 보따리에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 사과 뭐 서너 개에 10,000원 할 때 막 오렌지 막 열 몇 개 이 주머니에 그렇게 팔아요. 그렇게 과일 대 과일로 보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우리 몸을 고치고 치유하는 약이란 개념으로 따지면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을 또 유기농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의사의 신인 거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그 위대한 의사 선생님들의 원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십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엔 저기서 말하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인데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아스피린, 무슨 약, 감기약, 무슨 해열제 이런 걸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는 음식물의 영양분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우리가 먹는 음식, 더 구체적으로는 농산물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또 의학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강과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께서 이미 자연에 마련해 두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과제이고 숙제다. 무슨 말이겠어요? 신께서 자연에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음식들, 우리 먹거리들 안에 우리 몸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숨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 책을 한 2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여러분 건강방송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많이 이름 들으셨을 거예요. 서재걸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사람의 몸에는 몇 명의 의사가 산다고요? 100명의 의사가 산대요. 한 명도 아니고 100명. 근데 저 의사 선생님이요. 저 책을 쓸 때 10,000명의 의사가 산다고 쓰고 싶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의사인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스스로 고치고 치료하는 힘은 10,000명의 의사가 달라붙어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우리 몸이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치료법의 핵심이 뭐냐면 영양이라고 저기 돼 있는 거예요. 서양의학과 현대의학계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올바른 영양 공급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건강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요즘 사람들이 이 코로나나 이 많은 질병들에 있어서 해법을 이제 어디서 찾냐면 약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몸이 고치는 거에 찾고 있는 거죠. 또 오른쪽 책은 제 친구 한의사가 저 표지 모델이 제 친구의 부인인데요. 늘 날씬했긴 했는데 늘 기력이 없고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먹는 식단 조절을 통해서 몸의 지방을 없애고 몸의 구조를 바꿔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준 그 한의사가 쓴 몸의 체질을 바꾸고 음식으로 몸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좀 너무 지루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면 좀 더 편하고 좀 이렇게 유쾌하게 우리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 영상을 좀 해서 조금 지루함을 좀 달래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케팅이란 뭐냐? 마케팅이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마케팅이란 같은 걸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활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건데 다르게 느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당근 알아요. 그냥 당근, 오이. 예를 들면 당근을 볼게요. 당근을 그냥 우리 반찬할 때 잘 썰어서 뭐 볶아서 먹고 하는 반찬, 뭐 잡채에 들어가는 반찬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당근 안에 있는 영양분 중에 우리 몸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데 필요한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다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데요. 아주 재미난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만드는 회사가 커피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커피가 그냥 보통 4,000~5,000원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2,000원짜리 커피를 낸 거예요. 사람들은 2,000원짜리 커피 하면 이제 싸구려인지 알고 아유 그런 커피 왜 마셔? 뭐 4,000~5,000원짜리 마셔야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같은 커피를 2잔을 따라요. 저 출연한 사람 못 보게. 그리고 2잔을 따고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에 편만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똑같은 커피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맛을 표현해 보라고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한 3명의 사람이 나올 텐데 똑같은 주전자에서 나온 똑같은 커피인데 단지 2,000원, 4,000원이라고 표지판만 붙여놨는데 맛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마시다 보니까 향이나 맛이나 이게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더 진하고.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사실은요, 동일한 커피였어요. 아, 그래요? 맛이 뭐 향이 짙고 뭐 깊다 했는데 사실 동일한 커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죠.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4,000원짜리가 훨씬 더 먹었을 때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마실 때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동일한 커피였어요. 동일한 커피인데 4,000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향이 짙고 뭐 맛이 깊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위에다가 고객의 귀는 팔랑귀라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마케팅 그러니까 유통 하시는 분들이 돈을 생산자보다 많이 버는 이유는 우리가 잘 고객에게 설명하는 기술인 거죠. 이제
농업이 생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전달이 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농사는 이제 충분히 잘 지입니다. 농사 기술은 충분히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약하냐면 내가 키우는 농산물을 소비자, 고객에게 설명하고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잘 설명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그 차이에 따라서 억대 농군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볼까요?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차이가 좀 더 나요. 원두향이 깊게 난다고 커피도 하네요.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돈이란 커피였습니다. 네. 이 참 아쉽고 씁쓸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 참 농업이 너무 정직해요. 우리 농산물이 갖고 있는 그 효능과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는 그냥 과일이면 과일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전립선 비대나 남성 성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좋은 수박을 좀 많이 잘 드시면요. 소변 배출도 좋고요. 전립선 비대를 막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농산물마다 좋은 특징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설명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좀 다른 영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 전국을 다니면서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블로그, SNS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계속 꾸준하게 오랫동안 고객과가 소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내가 단골 고객 10명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1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는 건 눈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더라도 이런 거죠. 막 고민하기 싫은데 믿을 만한 친구가 저걸 샀대. 그러면 그냥 나도 저기랑 거래해서 먹을래. 또 친구가 편안하게 야 내가 이 과수원 이 농업인 쌀을 사 먹어봤는데 너무 쌀이 맛있고 좋아. 그래? 그럼 나도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한두 명의 어떤 매니아 고객, 그리고 충성 고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의 농산물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모여요. 무슨 말이에요? 고객들은 따라하기 명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굴 따라하는 걸 잘 표현한 영상인데 광고인데요. 저희 광고는 무슨 광고냐면 앞에 그 커피 광고는 그 출연한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커피 두 잔을 이렇게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잔을 따라요. 같은 주전자에서. 그리고 하나는 2,000원 받고 하나는 4,000원 받겠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부터 물어봐요. 얼마 내고 드실래요?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주전자에서 나온 커피인데 굳이 4,000원 주고 드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자고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실험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짠 거예요. 저는 똑같은 커피지만 4,000원 내고 먹을래요. 그러니까 실험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커피인데 왜 돈을 2배 주고 먹어? 바보들 아니야? 그러는데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4,000원이요, 4,000원이요, 4,000원이요 이러고 오니까 7번째 앉은 마지막 사람이 처음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러다가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예요. 여기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커피가 2,000원, 4,000원일 때 누구나 2,000원짜리를 구매하겠죠? 커피가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일부러 4,000원을 선택합니다. 상인 4,000원. 4,000원이요? 4,000원. 저도 4,000원짜리. 4,000원이요? 4,000원. 네, 저도 4,000원. 마지막 분은요? 4,000원이요.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한 잔 한 잔 바로 가라. 더 신선한 커피.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어때요? 앞에 사람들 이상하다고 쳐다보다가 본인 순서 오니까 저도 4,000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농가 경영 관리의 목표. 우리가 이제 농업도 경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뭐 영농일지라든가 여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주먹구구가 아닌 기업에서 하듯이 경영 관리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경영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마케팅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명품한 거죠. 명품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뭐 핸드백 하나에 몇 천만 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가방 자체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보다 뭐 100배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농업 생산량도 2배, 3배, 10배로 막 늘릴 수가 없어요, 공장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입을 늘리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농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마케팅에 대응했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인 거죠. 실제로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소통입니다.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막 고객들과 막 바쁜데 전화가 오고 주문이 오고 뭐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면 이제 아무리 제가 직거래를 말씀드려도 바빠서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그 직거래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통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시자고요. 농사를 열심히 져서 1년에 1,000만 원이 남는다고 칠게요. 그런데 농사 생산량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가격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면 남는 수입은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을 줄이면서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여러분들도 뭐 정말 피곤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통을 누구로 하냐면 고객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할까? 여러분 이제 받으신 교재에 있으실 텐데 타겟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이 무슨 타겟 고객이 있어? 농산물은 다 남녀노소 다 먹는 거잖아. 맞습니다. 음식은 다 남녀노소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먹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주라는 농산물은요. 이건 당뇨 환자에 좋아요. 복분자는 뭐 소변이 문제가 있거나 정력에 문제 있는 분에게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설정이 되잖아요. 딱 대상이 설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먹어요. 석류 같은 건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이 드시면 갱년기 장애나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면 그분들이 주로 집중해서 먹죠. 그런 식으로 타겟 고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조금 요 상황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한 20여 분 요거 설명할 텐데 여러분 제가 기업에서는 요걸 갖고 한 1박 2일 강의를 해요. 내용이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이랑 소통을 할 때요. 차별화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오이 농사를 져요. 그래서 나는 남다르게 이렇게 집니다. 뭐 거름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쓰고 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좀 남과 다르다는 부분을 잘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차별화를 잘 못하는 게 우리 농산물 본인이 키우는 농산물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은요. 이건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우리 지역은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래서 농산물이 좋아요. 그러면 다 그 얘기하거든요. 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농산물이 차별화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잘 찾아 들어가 보면 차별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된장 또 근처에서 이렇게 뭐 악기로 맨날 음악 틀어준다고 해서 잘 팔린 된장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케팅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작은 차이를 찾아내서 우리 농산물은 요 점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점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여기는 이게 다른 데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말을 안 해주면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말해주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작은 편말인데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향이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설명하는 거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수다쟁이가 돼야 됩니다. 과묵한 사람들은요, 마케팅을 못해요. 자주 대화하고.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들이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나가서 땡볕에 농사 지으십시오. 근데 여성분들이요, 주로 농산물의 고객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이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집에서 전화로, 고객과 이쁘게 그늘에 앉으셔서 시원한 데 앉아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보내준 농산물 잘 받으셨어요? 그거 요리는 이렇게 해 드시고요. 보관은 이렇게 해 드시고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나 뭐 전화로 계속 소통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매니아 고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와 가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제가 한 10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 한 75kg, 78kg에서 한 23, 4kg를 뺐는데 100kg 나갈 때 남들이 보기에는 보기가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피곤하고 몸이 회복이 안 되고 막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식을 통해서 좀 식단 조절과 식사량을 줄이고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몸이 좋아졌는데요. 그때 제가 금식 때 꼭 먹는 게 오이입니다. 오이를 소금과 함께 오이에다가 이렇게 소금 한두 알을 천일염을 꽂아서 씹어 먹으면요. 배고픔도 가시고 컨디션도 좋아져요. 뭘까요? 오이에 우리 몸에 잘 쓰일 수 있는 수분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가르쳐 드리는 분들한테 다이어트나 건강 회복을 가르쳐 드리고 금식을 안내해 드리는 분들한테 그 금식을 시작할 때 오이를 갖다 놓고 여러분 이렇게 그 오이를 충분히 드시면서 하면 금식도 쉽지만 몸의 회복이 빠릅니다. 거기 소금까지 조금 넣어서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음식을 통해서 음식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건강을 케어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의 경험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뭐 당근을 하시는 분한테는 또 오이를 키우시는 분, 뭐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그 농산물을 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줄여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예요.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들 농장의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예를 들면 뭐 갑돌이네 농원, 뭐 제식이네 농원. 그러면 제식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손주 이름이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뭐 가족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뭐 농장의 이름이나 어떤 브랜드를 쓰는 것도 좋은데요. 브랜드는 진짜 좋은 브랜드는요. 저 위에 있는 차별화.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이 농산물을 드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그 기대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이름을 짓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농업을 하는데 뭐 회복 농원이다. 그럼 뜻을 담고 있어요. 웰빙 농원이다.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농산물 여러분이 키우는 농산물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뭐 효과 이런 걸 이름에 담아내면 좋아요. 단 이제 우리가 법으로 뭐 치료나 이런 내용은 우리 농장 이름에 쓸 수가 없지만 회복된다. 뭐 건강 농원이다. 행복 농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브랜드에 반영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뭔가 조금 다르고 다른 데보다 그리고 이것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것을 이름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고객은 설득이 됩니다. 수많은 농산물 중에 이분의 사과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분의 배를 사 먹어야지 이런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 고객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드시면 당신에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장 이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된다면 좋은 마케팅 활동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요? 스토리텔링.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모든 것들 속에 그걸 이야기로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정말 농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길경농원이라는 농원이 생각이 나나요? 이천에 가보면. 길경이 뭐냐면 도라지예요. 도라지 농사를 정말 크게 짓는 농업인이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이 마케팅을 현장 컨설팅 한때 많이 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케팅 강사님들을 현장에 보내드려서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조언해드리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봤더니 무슨 이유로 도라지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족 중에 기관지가 나쁘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농사를 지셨는데 그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도라지 농사를 조금씩 짓다 보니까 그냥 큰 도라지 중심의 농사가 됐고 그걸 먹기 편하게 엑기스로 만들고 뭐 가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도라지 농사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나오죠. 그냥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그 도라지를 통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도움이 돼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스토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본인의 스토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농산물을 주문하는 고객들의 이야기도 스토리에 담으면 돼요. 우리 특용작물들 많잖아요. 여주 같은 거는 사람들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또 여주 같은 걸 사서 다려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드신 분들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셨어요 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이야기로 나누는 거죠. 물론 이게 막 문서가 되고 문장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식품과 약의 경계를 구분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나 그냥 우리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드시고요. 몸이 많이 회복되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호두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좋을까요? 호두. 이제 많이들 호두는 뇌에 좋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호두가 뇌에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호두 키우는 농업인들이 퍼뜨린 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는요 호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뭐 우리는 뭐 일일이 사람 있다잖아요. 그건 막 기기가 다 땁니다. 우리랑 뭐 호두도 또 엄청 커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두를 키우는 농업인들이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진출한 거죠. 외국의 농산물들은 마케팅 회사들을 그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가 아예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꾸립니다. 델몬트라는 회사도 미국의 오렌지 키우는 농업인들이 만든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그래서 델몬트라는 회사의 주주는 다 농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브레인 푸드. 똑똑한 호두래요. 저게 말이나 돼요, 한국말로? 호두가 어떻게 똑똑해? 말이 안 되는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걸 읽으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호두를 먹으면 똑똑해지겠구나. 캘리포니아 호두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저 돌아가신 아인슈타인 박사 사진을 딱 놓고 뇌에다가 호두 그림을 놓는 거죠. 마침 호두 저 알맹이가 뇌 모양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호두에는 풍부하게 뭐 오메가 3 뭐가 들어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배경에 보면 막 수학 공식 같은 과학 공식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타겟 고객이란 말을 했어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소통을 누구랑 하라고요? 타겟 고객이랑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광고에 타겟 고객은 누굴까요? 제가 2초 드릴게요. 저 커피 광고 나왔으니까 커피 한 번 먹고 2초. 타겟 고객은 누구로 삼았을까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뭐 치매 오고 그럴까봐? 뇌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효자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험생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진짜 어렵거든요. 자, 이제 퇴근하고 한 중고등학생을 둔 엄마나 아빠가 이게 전철역이에요. 저 전철에 붙어 있는 그 광고판인데 이렇게 읽습니다. 아, 똑똑한 호두, 브레인 푸드, 머리 음식. 아, 그래? 보니까 뒤에 막 수학 공식도 있어? 야, 우리 호두를 아이들한테 먹이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돼? 그래? 저 두뇌 발달은 아이들이고 인지 기능은 어르신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하여간 야, 이거 사다가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식들 먹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수학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보면 아주 잘 된 광고는 구석구석에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좀 슬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막 수십억을 들여서 특화 농산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무주 지역에 한 40억인가 50억을 투자해서 무주도 호두가 이 살림이 좋으니까 호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 특별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초대받아서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요. 뭐 브랜드도 만들고 포장지도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구천동 알호두, 구천동 깐호두 뭐 저렇게만 해놓은 거죠. 저 그림에 누가 먹어라, 또 먹으면 당신한테 이런 도움이 된다는 표시가 디자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열심히 포장재는 만들었어요. 뭐 호두 품에 알호두, 뭐 사랑 애자를 써서 뭐 이렇게 알호두 이렇게 뭐 했는데 애는 많이 써서 사랑 애자 써서 그런데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 부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도 조금만 더 공부해서 저렇게 그 캘리포니아 호두처럼 이렇게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녹차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 농약 성분, 녹차에서 농약 성분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기 중에도요. 우리 농약 성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어떤 특정 기자가 하는 바람에 우리 녹차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농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리고 이렇게 더 보호하는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녹차와 경쟁하고 있는 커피를 좀 볼게요. 커피 뭐라고 돼 있어요? 저 파이낸셜 신문이라는데 커피 당뇨병, 치매, 암 예방에 효과 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떡하니 나요. 뭐예요? 우리가 차 시장이 커피는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나라 커피 키우는 농사꾼이 어디 있어요? 뭐 저 남도 쪽에 일부 조금 하우스에서 커피 하지만 그건 미량입니다. 정말 하동, 보성에서 그냥 녹차 얼마나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진짜 녹차는요. 너무너무 귀한 작물입니다. 제가 녹차 얘기 좀 자랑할게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농업인들 녹차 많이 드세요. 특히 가루 녹차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시골에 가보면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루 녹차 꾸준히 드시잖아요. 고혈압약 안 드실 때 좀 혈압이 딱 잡혀요. 해독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커피 광고를 너무 많이 하고 나는 녹차 광고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트에 가면 가루 녹차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하시냐면 일하러 가실 때요. 물병에 그 가루 녹차를 잘 타서 흔들어가지고 가루 녹차 가루를 드십시오. 어마어마한 항암 성분부터 어마어마한 좋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옛날에 그 중국 고사를 보면 신농이라는 분이 있어요. 농사의 신. 그분이 산천을 다니면서 이건 먹어라. 자기가 다 먹어보면서 이건 먹어라. 이건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에 가면 막 독버섯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먹으면 막 독이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몸에 독이라고 느끼면 바로 녹차를 씹어 드셨대요. 그러면 해독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녹차는요 정말 좋은. 근데 여러분 녹차를 이렇게 티백에 이렇게 조금 우려 먹는 거는요 이게 효과가 적더라고요. 녹차는 어떻게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파리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가루 녹차나 아니면 이파리 녹차를 드신 후에 이 녹차 잎을 버리지 마시고요. 고추장에 묻혀서 나물로 드시거나 질겅질겅 씹어 드시면 정말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녹차는 정말 약이에요. 물론 커피도 저기 써 있는 대로 저런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솔직히 드시면 안 되는 게 너무 멀리서 와요. 그래서 농약이 너무 많이 묻어 있죠. 여러분 커피는 우리가 옛날부터 먹던 게 아닙니다. 녹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저렇게 커피는요 효과를 저렇게 기사로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잔 이상 7잔 이상 마시랍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확히 숫자를 부여해서 얼만큼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도 하루에 3알 이렇게 그것도 언제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농산물을 설명할 때도요 그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커피가 뇌종양이나 대종양에 효과가 있다는데요. 아유 녹차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녹차는 진짜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즉시 녹차에 대해서 쳐보세요. 제가 이 녹차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농산물도 되게 많이 연구된 게 많아요. 뭐 단호박, 뭐 당근 이런 거 이제 성분을 들어가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그래서 내가 키우는 농산물에 대한 연구된 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박 농사를 짓는다, 내가 참외 농사를 짓는다, 내가 배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내가 키우는 농산물이 사람 몸에 어떻게 유익하고 좋은지를 공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담아주고 싶은 내용으로 마무리 드리고 1교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요, 농업에 대한 의리가 있다 없다? 많은 분들이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요즘 도울 김용호 선생님이 이제 농촌 살리기 운동에 본인의 희망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반 기업체 가서 강의하면 돈을 훨씬 많이 주는데 지역 농업에 가서 강의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농업이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요 식량 전쟁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농토는 있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식량 위기가 오면 공장처럼 며칠 만에 싹 만들어내고 그러지 못합니다. 농사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시의 시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토불이나 뭐 농업을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경쟁력 가져야 되고요. 고객은 똑똑한가 멍청한가? 고객은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해요. 농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고요. 고객은 우리가 잘 설득하는 거에 따라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귀가 얇아요. 그리고 고객과 누가 소통을 해야 되냐면 이제 유통업자가 소통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아요.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고객과 직접 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소통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의 고객 뒤에 200~300명의 소비자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 만족시키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약과 음식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 성공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브랜드, 여러분 농장의 이름만 봐도 그냥 고민 없이 농산물을 사드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한 10분 정도 쉬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